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2024년 여름 이적 시장 1호 영입으로 잉글랜드 21세 이하 대표팀의 천재 유망주로 불리는 아치 그레이와의 계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만 17세의 나이로 리즈 유나이티드의 주전 라이트백으로 활약한 그레이는 페드로 포로의 백업 자원으로 알려져 왔었지만 실제로는 지난 시즌에 토트넘이 어려움을 겪었던 중앙 미드필드 지역의 창의성 문제를 해결해 최전방에서 득점을 노릴 수 있는 손흥민 선수의 지원군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드필더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그레이를 영입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역대 18세 선수 최고 이적료를 새로 경신할 정도로 과감한 투자를 했는데요. 그레이가 대체 어떤 선수이길래 이렇게 큰 돈을 토트넘이 투자했는지, 또 어떻게 영입 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는 어떻게 전술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까지 토트넘의 공식 발표 내용과 디애슬레틱의 독점 컬럼 풀스토리, 그리고 선수 분석 정보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이적 시장 전문 매체 트랜스퍼 마크트가 원더키드라고 소개하면서 토트넘 이적을 확정한 아치 그레이의 4천만 파운드, 유로로 환산할 경우 4,130만 유로의 이적료는 역대 18세 선수 최고 이적료 4위이자 프리미어리그에서는 18세 선수 최고 이적료 기록을 경신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18세 선수의 최고 이적료는 레알 마드리드가 브라질의 파우메이라스에 영입한 엔드릭이 4,750만 유로, 그리고 호드리구를 영입할 때 4,500만 유로, 비니시우스를 영입할 때 4,500만 유로를 썼던 게 최고액이고요. 그 다음으로 높은 금액이 바로 아치 그레이의 이적료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는 울버햄튼이 포르투에서 파비오 실바를 영입할 때 4천만 유로를 투자했던 것이 그레이 이전의 최고의 기록이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루크쇼와 웨인 루니를 영입할 때 각각 3,750만 유로와 3,700만 유로의 이적료를 기록했던 것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4천만 파운드를 기록한 것은 아치 그레이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록인데요. 그렇다면 토트넘의 공식 발표 내용을 통해서 이 아치 그레이가 어떤 선수인지, 그리고 어떤 소감을 밝혔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팬들, 선수들, 그리고 그가 존경하는 감독, 할아버지의 현명한 말씀까지 아치 그레이는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토트넘으로 이적을 완료한 이후 모든 것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재능 있는 18살 선수 그레이는 지난 2023-2024 시즌에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주전으로 활약하면서 미드필더와 라이트백으로 2023-2024 시즌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했죠. 그리고 토트넘과 올 여름 2030년까지 6년 장기 계약서에 사인을 마쳤습니다. 아치 그레이는 지난 시즌의 활약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치를 높였고 또 활동 범위까지 넓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유망주로서 2021-2022 시즌 당시에는 프리미어리그에 속해있던 리즈 유나이티드에 15살의 나이로 입단을 했고, 입단 당시 크게 기대를 모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의 아버지인 앤디 그레이, 할아버지인 프랭크 그레이, 그리고 큰 삼촌 에디 그레이가 모두 어린 시절부터 리즈 팬이자 리즈의 선수로 뛰었고 또 리즈의 감독까지 맡은 바가 있는 그야말로 축구 가문일 뿐 아니라 리즈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리즈의 로얄 패밀리로 불리는 선수였어요. 이 선수가 15살의 나이에 리즈에 합류를 해서 꾸준히 성장을 한 끝에 지난 2023-2024 시즌에 주전으로 활약을 했는데, 아쉽게도 리즈 유나이티드가 프리미어리그 승격에 실패한 가운데 토트넘의 제안을 받아 이적을 하게 된 것이죠. 토트넘에 도착한 이후 아치 그레이는 설렘과 배움에 대한 의지, 그리고 좋은 성적을 내겠다라는 각오를 밝혔고, 특히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밑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다고 이야기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다음은 소감입니다. 분명 토트넘은 빅클럽, 거대한 클럽이었고 저에게는 거절할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토트넘에서 뛰고 또 시작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 앞으로 며칠 동안 더 실감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몇 경기를 치르고 또 팀 내의 모든 동료 선수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실감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흥분되고 기대가 됩니다. 저에게는 엄청난 기회이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프로젝트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진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며 제가 꼭 참여하고 싶었던 프로젝트라는 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셀틱의 열렬한 팬이기도 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님을 좋아하는데요. 우리 가족 모두가 포스테코글루 감독님을 좋아하고, 또 공평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셀틱에서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플레이를 지켜보는 것도 정말 좋았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감독 밑에서 뛰는 것은 저에게 정말 중요하고 또한 이적을 결정한 큰 요소였는데요. 토트넘은 젊은 팀이고 저 역시 경기장에서 편안하게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에는 정말 많은
많은 네임드 선수들, 유명한 선수들이 있는데요. 솔직히 이런 토트넘 선수들과 함께 매일 훈련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언젠가 경기장에서 토트넘 선수들과 빨리 함께 뛸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데 우선은 먼저 함께 훈련을 하면서 친해지고 싶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토트넘 역시 팬들과 끈끈한 유대감을 갖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즈 역시 엄청난 팬들이 있었고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팬들과 클럽 사이에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토트넘은 항상 빅클럽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토트넘을 상대로 뛰셨을 때부터 토트넘은 항상 강력한 팀, 핵심 선수들을 중심으로 매년 좋은 성적을 내는 정말 끈끈한 팀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이적을 결정한 정말 중요한 또 다른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가족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눈 모든 사람들이 토트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치 그레이는 지난 시즌 챔피언십 플레이오프 결승전까지 올라갔지만 아쉽게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놓친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모든 대회 공식 경기 52경기나 뛰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이미 많은 경험을 쌓았고 체력적으로도 완성이 된 것을 입증한 것이죠. 이제 아치 그레이는 본인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계속 발전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자신감을 표했는데요. 시즌 막판을 제외한다면 정말 좋은 시즌을 치렀고 또 개인적으로도 굉장한 시즌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8살의 나이로 정말 많은 경기를 뛰었고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죠.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14살에서 15살 때부터 리즈 유나이티드의 1군 팀과 함께 훈련해왔고 거의 3-4년 동안 성인 축구를 직접 경험해왔고 지켜봐왔기 때문에 성인 축구 무대의 수준에 오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고 또 앞으로 배울 것이지만 매우 성숙하고 훌륭한 프로 정신을 보여주고 프로다운 행동을 보이고 궁극적으로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배워야 할 것이 아직 많지만 프리미어리그의 일부가 챔피언십의 요소보다는 저에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며 말씀드린 대로 저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지컬적인 측면은 제 경기 스타일과 매우 잘 맞기도 하고 기술적인 측면도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배워야 할 것들이 있고 다른 리그이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지만 빨리 배워서 매일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치 그레이가 굉장히 기술적인 선수이면서도 키가 크고 아직 신체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그런 몸 상태를 갖추고 있지는 못하지만 무게중심이 좋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거친 리그인 챔피언십에서 경험한 만큼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자신의 장점을 더욱더 잘 보여주고 피지컬적인 경합도 잘 이겨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표현한 아치 그레이의 출사표였는데요. 디 애슬레틱이 보도한 영입 조건, 계약 조건에 따르면 리즈 유나이티드로 임대를 보냈던 수비수 조 로든을 완전 이적시키면서 그레이를 토트넘이 영입했죠. 물론 리즈 구단 측에서는 이 계약이 별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토트넘이 4천만 파운드 약 705억 원을 리즈 유나이티드에 지불하면서 그레이를 데려왔고 또 리즈 유나이티드는 로든을 영입하기 위해서 1,000만 파운드를 지불했다고 하는데 결국에 토트넘이 실제로 이 로든의 이적료를 받지 않고 그레이에 든 이적료를 좀 깎아서 제불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현금 플러스 트레이드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레이의 가치는 4천만 파운드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고 이 금액은 말씀드린 프리미어리그 역대 18세 선수의 최고액 이적료인데요. 그레이는 6년 계약을 토트넘과 체결했고 토트넘이 올여름에 계약을 발표한 세 번째 선수인데 티모 베르너의 임대 계약을 연장시킨 것 그리고 스웨덴 유르고르덴에서 스웨덴 유망주인 루카스 베리바를 영입한 것이 두 번째입니다. 다만 베르너는 지난 시즌 이미 후반기에 왔던 선수의 계약을 연장한 것이고 베리발 같은 경우도 이미 지난 시즌 또 겨울 이적 시장 기간에 영입 발표를 하고 나서 올 여름부터 합류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 여름에 실질적으로 처음 오게 된 첫 번째 선수는 아치 그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 애슬레틱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그레이가 토트넘과의 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브렌트포드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토트넘이 브렌트포드와의 계약을 앞두고 있던 아치 그레이를 하이제킹했다는 얘기들이 나왔죠. 실제로 아치 그레이가 브렌트포드 구단을 방문해서 메디컬 테스트까지 진행을 했지만 그 사이에 끼어든 그 사이에 제안을 해온 토트넘으로 이동을 하면서 계약 상황이 바뀐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토트넘은 17살 당시에 리즈와 그레이가 프로 계약을 체결하던 그 시점에도 계약을 시도했었지만 그 당시 그레이는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성장했고 자신의 가족들이 모두 헌신했던 리즈에 남기로 결정을 했고 리즈가 본인이 떠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득을 보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런 충성심까지 갖고 있는 선수인데요. 지난 시즌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라이트백으로 주로 뛰었다고도 했지만 미드필더를 오가면서 확고한 주전으로 뛰었다고 하거든요. 디 애슬레틱에서 분석한 이 토트넘이 그레이를 원했던 이유 토트넘 담당 기자인 제이 해리스의 분석을 보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젊은 선수다. 토트넘이 22살인 라두 드라고신이라든지 18살인 루카스 베리바를 영입한 것처럼 세계 최고의 유망주를 불러 모으면서 장기적으로 빅클럽, 최고의 클럽이 되고자 하는 토대를 닦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등번호 14번을 달게 됐기 때문에 2군 자원이라든지 좀 임대를 다시 보낸다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당장 올 시즌에 즉시 전력으로 기용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라이트백으로 지난 시즌에 리즈에서 뛰긴 했지만 중앙 미드필드의 새로운 옵션이 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합니다. 베리발, 사르와 함께 향후 10년간 토트넘 미드필드 라인의 척추의 일부가 될 것이다. 즉 베리발, 사르, 그레이 모두 신체 조건과 또 기술적인 부분과 수비적인 부분과 체력적인 부분이 모두 괜찮다 보니까 서로 스위칭을 하면서 빌드업도 하고 돌파도 하고 수비도 하고 공격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레이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포지션도 중앙 미드필더로 알려져 있는데 물론 지난 시즌 대부분을 라이트백으로 뛴 점은 토트넘이 매력을 느낀 또 하나의 요인입니다. 왜냐? 페드로 포로의 백업 자원도 찾아야 하기 때문인데 페드로 포로가 부상으로 빠지지 않는 한 이 자리에 별도의 이 자리만 볼 수 있는 선수를 영입하는 것은 조금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멀티플레이어를 데려오고 또 유망주에겐 출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로테이션 자원으로 뛰면서 중앙 미드필드와 라이트백을 오간다면 아치 그레이가 굉장히 많은 출전 시간을 확보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치 그레이의 프로필을 보시면 187cm의 장신이에요. 물론 큰 키에 비해 앳된 얼굴과 아직 몸이 아주 두껍지는 않지만 아마 20살로 향해 갈수록 이 몸 상태와 근육 상태가 좋아질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라이트백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감이 있고 또 중앙 미드필드로 뛸 수 있을 정도로 볼 배급 능력과 기술력 그리고 이제 탈압박 능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멀티플레이어다. 게다가 라이트백으로 뛸 때 토트넘은 인버티드 풀백으로 라이트백이 마치 중앙 미드필더처럼 경기를 하기 때문에 포로의 역할을 할 때도 본인의 강점을 더 드러낼 수 있고 아예 중앙에서 뛸 때는 지금 토트넘의 중앙 미드필더들이 갖고 있는 창의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탈압박과 공격 전개력, 직접 상대 골문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게다가 지금 더 성장하고 있는 선수잖아요. 여러모로 토트넘이 지난 시즌에 아쉬웠던 부분들, 스쿼드의 뎁스와 또 공격성을 강화할 수 있는 영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선수 분석 매체인 브레이킹 더 라인에서 지난 시즌 초반에 이 아치 그레이를 분석한 설명을 보면요. 아치 그레이가 어떤 것들을 잘하는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실 수 있는데요. 아치 그레이는 볼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나면서도 태클에 대한 욕심도 있는 선수라고 합니다. 엄청난 패스 능력을 자랑하며 매우 높은 천장, 그러니까 가능성이 무궁한 선수라는 것이죠. 게다가 몸싸움도 즐기고 공격적인 볼 운반 능력이 뛰어나며 측면에서도 콤팩트한 플레이를 하면서 상대를 등지고 공을 지킨다거나 전방 압박으로 빼앗을 수 있는 소유권 확보가 가능한 선수고요. 미드필드 중앙에서 6번 수비형, 8번 중앙, 10번 공격형의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인사이드 미드필드로 불리는 8번 역할, 메잘라 역할이라고 합니다. 공수 모두를 오가는 역할, 1차 빌드업이 되는 역할이죠. 아치 그레이는 뛰어난 시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몰고 들어가서 패스하는 것뿐 아니라 바로 패스를 해서 공간을 보고 파악하고 정확한 롱볼 플레이도 가능하고 오른발잡이지만 왼발을 많이 사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왼발로 진행하는 패스 역시 정확한 편으로 검증이 됐다고 합니다. 큰 키에 비해 체구가 작은 편이긴 하지만 날렵하고 빠르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패스 옵션을 살리거나 혹은 탈압박으로 공을 빼내고 압박을 풀어낼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고 여기에 좋은 슈팅 기술까지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오른발 슈팅을 정말 강하고 정확하게 꽂아 넣을 수도 있고 왼발 슈팅도 가능한데 여기서 아직은 더 보강이 필요한 득점력까지 더 발전을 한다면 완벽한 미드필더가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제2의 벨링엄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고요. 또 하나 그의 강점이 태클인데 태클 타이밍이 좋고 공격적으로 공을 빼앗아오는 그런 슬라이딩 태클도 열심히 잘한다. 태클 기술이 아주 뛰어나진 않지만 이 점 역시 조금의 리스크라고 하더라도 점점 발전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개선해야 될 점은 피지컬, 체력, 몸싸움이라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지난 한 시즌을 치르면서 강해졌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아치 그레이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맨유의 코비 마이누처럼 빠르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 애슬레틱은 본래 브렌트포드 입단이 유력시됐던 아치 그레이가 어떻게 토트넘으로 선회하게 되는지를 상세하게 소개하는 컬럼도 소개를 했는데요. 그레이가 원래 먼저는 브렌트포드 훈련장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마쳤고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이 프리덴테이션이라든지 굉장히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브렌트포드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었지만 토트넘이 지극정성을 보인 끝에 공식 오퍼를 브렌트포드와의 계약 직전에 보내면서 바뀌게 됐습니다. 사실 아치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리즈 유스 출신으로 가족들이 모두 리즈에서 활약했던 리즈 패밀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적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본인의 요청이 아니라 리즈 유나이티드가 프리미어리그 승격에 실패하면서 재정적인 손실이 발생을 했어요. 투자에 비한 회수가 안 되면서 재정 건전성, 클럽의 지속 가능성 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많은 선수를 정리하기보다는 한두 명만 정리하면서 이 규정을 해결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무엇보다 6월 말일 전 회계장부 기준이 바뀌기 전에 이적이 완료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과정 속에서 골키퍼 멜리에라든지 공격수 용토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 두 선수에 대해서는 한 명만 이적해서 큰 이적료로 받기가 어렵다 보니 대상이 되지 못했고 서머빌 선수가 가장 높은 몸값으로 평가가 됐지만 그만한 몸값을 내겠다는 팀이 나오지 않는 과정 속에서 그레이 선수를 결국 이적 대상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레이 선수의 계약 조항에는 3,500만 파운드의 이적 조항이 있다, 바이아웃 조항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그레이가 그 금액을 고집하지 않고 리즈 유나이티드가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게 하면서 4,000만 파운드의 이적료, 로든이 끼긴 했지만 어찌됐거나 본인의 친정팀도 이득을 보면서 이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정말 좋은 인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리즈 유나이티드가 어쩔 수 없이 팀 내 최고의 프랜차이즈
코스타를 내보내게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인 팀이 브렌트포드와 토트넘이었고 이 과정 속에서 토트넘은 요한 랭 테크니컬 디렉터가 비록 공식 오퍼는 브렌트포드보다 늦게 했지만 꾸준히 그레이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최종적으로 결제가 내려오자 비록 메디컬 테스트는 브렌트포드보다 늦었지만 이적을 할 수 있게 됐고요. 드라구신, 베리발 같은 젊은 선수들, 미래를 본 영입들을 가져가는 과정 속에 그레이가 본인이 토트넘의 미래가 될 수 있다라는 보장도 받으면서 합류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디애슬레틱 역시 그레이는 지난 시즌 대부분을 라이트백으로 뛰었지만 본인이 미드필드로 뛰는 것을 선호하며 토트넘 역시 그레이를 미드필드로 보고 있다. 다만 다재다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메디슨, 사르, 벤탄쿠르, 스킵, 이수마, 베리발이 있는 풍부한 미드필드 라인에서도 경쟁을 하지만 오른쪽 풀백 자리는 포로 외에 다른 선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와 더불어서 이제 많은 출전 시간을 얻을 수 있다. 그 점에 있어서도 본인이 토트넘을 결정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아쉽게도 브렌트포드는 클럽의 명성과 위상으로 인해 또 유럽 대항전에 나가지 못한 부분들로 인해서 그레이의 영입 경쟁에서 패배하게 됐고 그 외에도 많은 선수들을 브렌트포드가 그런 이유로 놓친 과거의 사례도 디 애슬레틱이 소개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브렌트포드와의 협의가 진행되다가 아치 그레이가 토트넘을 직접 선택한 것이죠. 브렌트포드의 제안을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도 토트넘이 들어오면서 아치 그레이 본인이 거절하면서 이 계약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토트넘은 앞으로 10년 동안 선발 출전 선수가 될 수 있는 주축 선수가 될 수 있는 선수들을 모으고 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실제로 우도기도 장기 계약, 사르도 장기 계약을 했고 베리발도 어린 선수고 이번에 그레이까지 오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레이는 오른쪽 풀백과 중앙 미드필드의 전천후 선수로 뛸 것 같은데요. 현재 최전방 공격수 히샬리송이 떠나지 않을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와 히샬리송이 함께 원톱을 보고 만약 떠난다면 토니의 영입이 추진될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는 지난 시즌처럼 최전방과 왼쪽 측면을 오가면서 뛸 것 같아요. 최전방에서 뛸 때는 그레이가 가장 선호하는 8번 미드필드로 뛸 때 사르보다 더 뛰어난 전진 패스 능력, 스루 패스 능력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에게 득점기를 열어줄 수 있고 또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뛰더라도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면서 그레이의 패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레이가 포로 자리에 가더라도 포로 역시 안쪽으로 들어와서 스루 패스를 찔러넣는 역할들을 지난 시즌에 잘해줬고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기회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여기서도 조력자가 될 수 있고 또 그레이가 비수마나 벤탄쿠르의 자리에 갔을 때도 전진 드리블이라든지 스루 패스 능력을 올라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가더라도 그레이는 손흥민 선수에게 득점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패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토트넘은 현재 2선 전천후 자원인 에베레치 에제 영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왼쪽 풀백은 우도기의 몸 상태가 괜찮다면 판더펜 선수가 우도기의 백업으로 뛸 수 있고 데이비스도 뛸 수 있고 또 왼쪽 수비수는 판더펜의 백업으로 데이비스나 필립스, 드라고신이 뛸 수 있고 또 로메로의 백업 자리도 드라고신이 있기 때문에 드라고신에게도 많은 출전 시간을 주고 또 필립스도 기대 이상의 성장세를 보인다면 바로 1군 스쿼드에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최근에 영입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면서 로이드 켈리도 놓치게 되고 또 갤러거도 영입이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토니, 에제, 베리발, 그레이 정도만 영입을 해도 충분히 더블 스쿼드로 다음 시즌을 치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 이적 시장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토트넘이 추가적으로 어떤 선수를 더 영입하고 알아볼 수 있고 또 지금 추진되는 선수가 무산될 수도 있는데요. 과연 아이반 토니라든지 에베레치, 에제 같은 잉글랜드 대표 선수들을 토트넘이 영입 경쟁에서 이겨내고 손흥민 선수의 공격 파트너로 데려올 수 있게 될지 7월 18일 새벽 3시 토트넘이 하츠와의 친선 경기를 통해서 프리시즌 첫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그 이전까지 또 어떤 이적 시장의 소식이 나오고 또 손흥민 선수는 언제 합류하고 재계약 상황은 어떻게 진행될지 한준TV와 함께 2024-2025 시즌을 준비하는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 그와 관련된 모든 소식들 프리미어리그와 유럽 축구의 최신 소식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올라오는 영상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